기경제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고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리를 표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번역한 게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하는 것도 있네. 예. 자, 봅시다. 오늘은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21페이지. 불교 논리학자 디그나가 진나보살이에요. 디그나가의 양론의 주석서인 올바른 인식의 수단에 대한 설명에서 아사리 다르마 끼르띠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르마 끼르띠는 법칭이라고 해요. 자비로운 분 붓다께서는 중생의 기름을 들어주고자 모든 방편을 사용한다. 멋진 말이에요.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 기이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덕을 일으켜야만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불법이 쇠퇴해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티베트인들은 모국에서 중국인들이 일으킨 파괴 행위를 널리 알리며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불교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며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고 계를 지키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에만 가르침들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불법이 하는 주제들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은 다른 목표들, 즉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 그 중국인들이 뭐 파괴 행위를 막 하고 이러는 걸 비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불자라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게 안 끝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어, 하고 있고요. 또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고 계를 지키고 자기 마음속에 이제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만 가르침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법문을 듣고 이제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 제대로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은 단지 불법의 법문을 듣고 이러는 거는 그냥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 설사 머릿속에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기쁜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 내가 변화를 명확하게 자기가 감지를 하고 내가 변했다고 하면은 부처님 법을 어, 이 기쁜 뜻을 부처님 기쁜 뜻을 내가 이해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이빠사나 16단계를 기술한 마시 스님의 논문에도 보면은 내가 이 샷대에서 어,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알아차림에서 그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직관인데 그걸 직관을 근거로 내가 추론이 일어나는 거지. 추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 근데 그런 거는 직접 자기가 수행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아, 진정한 다르마의 수행량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수행은 악행을 삼가하는 윤리적인 행동, 즉 10가지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몸, 말, 생각의 모든 나쁜 행위들을 제대로 알고 그 해소법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 수행에 임하는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알물 토대에서 도둑질, 거짓말 등의 나쁜 행동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정직감, 친절함 등의 이론 행위들을 보양해야 한다. 또 계를 받은 비구와 비구니는 계율을 따라야 한다. 이 계율에는 스님들의 성복을 입는 법,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 등이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부터 다른 사람에 대할 때 말하는 올바른 방법까지 들어있다. 이것이 스님들이 지켜야 할 좋은 행위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수행하기 전, 예, 수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왜 그럼 계를 지켜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걸 알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 자기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어느 선방에 다니는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방에 가기 전에 어, 영화관에 가서 아주 예, 그 예, 멋있는 영화를 봤대요. 근데 선빵이 딱 들어가서 정진하는데 3일 내내 그 영화 프로그램이 머릿속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야. 영화가 리바이벌 되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면 수행하는데 엄청 방해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행위도 아닌데 영화를 봤을 뿐인데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그럼 무슨 수행이 되겠느냐. 그냥 하물며 이게 어 10가지 나쁜 행위를 한다. 그거 수행 못하는 거지 뭐. 앉으면 내더라도 뭐 그는 마음이 들썩들썩거리고 안 되는 거야 수행.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스님들 수행을 하다가 몰래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놀다 오는 이유가 이 비율제인이 승려로서 계율을 안 지켰기 때문에 수행이 방해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선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기도를 100일간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가거나 기도할 땐 다른 걸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선행을 많이를 하고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의도시로 놀고 하면은 때들어 앉으면 노는 생각만 나온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마 수행자들이 넘어야 할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번뇌를 극복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태어나기 이전 시작 없는 때로부터 이미 우리가 각가지 고통을 겪는데 번뇌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적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학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하게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적은 그들이 아무리 거치고 야만스러워도 오직 우리 생만을 괴롭힐 뿐이다. 그들은 다음 사람까지 우리를 괴롭힐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번뇌는 우리 내부의 적이며 세세생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따라서 이 번뇌가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이, 예, 이 번뇌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어, 생각해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외부의 적은 한 생에 끝날 수 있는데, 번뇌는 세세생생 따라다닌다,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번뇌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계율인. 이 계율이 이제 번뇌를 줄인다. 그죠? 그런 이제 지금 자비성사에서 매년 그 1년마다 한 번씩 보살기수객식 하는 것도 이거 관계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좌로 때 보살법회를 하는 것도 이 관계가 있어요. 보살을 하고 수행하면 잘 되거든. 네. 자,
번뇌가 줄어듦에 따라 수행은 점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밖에서 보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스럽게 보이는가가 수행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왜곡된 마음이 일으킨 번뇌에서 기인한 괴로움을 점차 줄여나가서 마침내 그것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이다. 불교의 심오하고 광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함으로써 수행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무아에 익숙해지고 무아를 명상함으로써 끝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음. 여기에 이제 무아에 익숙해진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오는 수행의, 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모습이. 아무리 성스럽게 보이고 뭐 이렇더라도 그건 수행 기준이 아니다. 그 대만에 이제 한번 세미나가 있었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온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 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근데 한 스님은 유달리 좀 이렇게 탁 튀는 스님이 있었어. 이 스님은 오랫동안, 선방에 다니던 스님. 근데 옷을 잘 차려주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기에는 진짜 거룩하게 보였지만, 음식을 먹을 때, 출가자가 먹는 코너하고 제과자 먹는 코너가 딱 따로 마련돼 있어요. 그래 안내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스님은 출가자가 먹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제과자가 먹는 코너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는 그 대만 불자들은 그런 걸 어,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는 분들이에요. 계율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 스님 맞습니까? 하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 말려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먹는 음식 코너에는 온갖 다양한 고기도 채워져 있고, 그거 뭐 골라 드시고. 그래서, 그 대만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세 피고를 보려면 한국 한번 볼 수 있다 하는 스님도 생기, 대만 스님.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걸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대만에는 그런 게 이제 교육이 잘 돼 있고, 신도들 교육이 잘 돼 있고, 스님들이 교육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그런 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자기가, 먹고 싶지만은 그런 걸 좀 이렇게, 따라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안내해 주는 걸 뿌리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겠냐. 그래서 그 모습은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게. 그래서 다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한국 선생님들이 그 대만 가서 또 망신당한 일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게 뭐 오래전이니까 뭐 2, 3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 이제 대학원에서 동대 대학원 서울인지 경주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대만에 이제 졸업 여행을 와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손살에 치는 여기는 선생님들이 음식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안에는 제과자도 있고 선생님은 다 섞여 있어.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스님인지 제과자인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우리는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밀고 들어갔다 망신당했어. 쫓겨났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참 창피스러운 일이고 불교를 잘 몰랐다. 불교 계율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스님 세 분이 가가지고 이게 제식 식당이 어딘지 말도 안 통하지 잘 모르고 이제 이게 처음 오니까 처음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배가 고프니까 제신대가 어떤 식당에 찾았어. 찾았는데 주인이 깜짝 놀래 스님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 여기 음식 드실 거 없다고 얘기도 많이 통해야지.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예, 잠그고 스님들을 위해서 예, 이 스님 세 분을 위해서 딱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자. 근데 이제 대만의 이 불자들 그리 신심이 말하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이야기하면 자기는 감동받았다. 우리는 말도 안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길도 잘 잃어버리고 가다가 그렇게 아무 음식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줬더라. 오는 스님들 다 그냥 나가게 하고 닦아줘. 스님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이 한국 스님들 가서 그런 얘기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진짜 계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기 경전에도 이 음식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요. 특히 소식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막 배가 터지듯 먹고 이런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쨌든 이 대성 계율은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스님들 먹고 싶어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공약 올린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예, 고기라도 신도 올린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율은 주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고기가 공양 올라오더라도 가짜 고기, 살아있는 걸 막 잡아가 바로 올린 고기, 계율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거부해야 돼요. 살아있는 바삭. 두 번째는, 육자에 보면은, 이, 에, 고기라도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 예, 코끼리 고기, 뱀고기부터 해가지고, 개고기, 여러 가지 고기는 먹지 못하게 딱 규정해 놨어요. 얘기하죠, 뭐. 그래, 아무 고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신도가 올린 공양이라도 이게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이것도. 어. 근데 뭐 보통 서있는 남방에 뭐 고기를 먹어도 우리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대성계열이 고기 먹는 거는 죽을 죄가 아니에요. 왜냐, 분만경에도 보면은, 10중 4개가 따로 있고, 무거운 게 10가지 따로 있고, 48경구째, 가벼운 죄에 고기 먹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계율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면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각성을 했어.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데는 채식을 착 돌리고, 예, 고기를 많이 먹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되면 소를 많이 키워야 되고, 소를 키우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 탄소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18%인가 그래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14%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몇 년 전에 통계가. 그래서 이게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은 지구 온도 1도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 그럴 정도.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먹는 걸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 고기를 안 먹는 젊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저기 고깃집에서 갑자기 이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폐마를 이렇게 들고 음, 한번 뉴스도 나왔는데 딱 그냥 아무 소리가 폐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용이 뭐냐면 폭력입니다. 딱 그렇게 씁니다. 고기를 먹는 건 폭력이다. 생명에 대한 폭력이다. 그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 직설 좋아하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이 이제 각성화하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또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후변화. 그럼 우리나라도 계속 홍수 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이러니까, 그냥 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걸 세계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뭔가 하면, 홍콩에 벌써 사찰 음식이 등장했어요. 한국 사찰 음식 식당이 전격적으로 개장, 홍콩에. 그럼 홍콩에만 있겠냐, 이게. 프랑스 셰프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진관사가 사찰 음식 배우고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의 백악관의 주방장도 와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얘냐. 우리나라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지금. 이- 그런데 일부 사찰에서 이게 조기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고기 국거리 먹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한번 인터넷 올라온 거 보니까 조기종 사찰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파요. 옛날 전통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얘기하지만, 사찰에서만은 사찰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율 얘기하니까 이 고기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다 보면 그것까지 가. 네. 자, 그 여기 특히 또 무아에 익숙해지고 이런 말 하는데, 수행자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보이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가 막 황급빛이 나고, 어떻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 자꾸 해요. 그러면 한 번 얘기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매순 병하니까, 받는 것 같은 거니까, 이제 발생과 소멸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탁 알아들어요. 또 비슷한 얘기, 또 계속 반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러면 그 책, 명상 깨닫기 지혜를 논하다 다시 보라. 이렇게 하면, 10번도 더 읽었다. 이렇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 이 얘기. 그래, 그 의견은 뭐냐면, 뭐가 보이는 걸 가지고 수행의 경계를 논하고 있다. 뭐가 보인다는 건 자기 심리적 반영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만 그러겠느냐? 다른 분도 마찬가지. 전화하시는 분 되게 뭐가 보인다. 보이는 걸 가지고 수행의 경계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걸 마음을 봐야 된다면은, 어, 마음의 상이 없음을 봐야 되거든요. 마음이 상이 없다 하는 걸 봐야만이 돼요. 마음이 상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면 뭐가 현상이 계속 생기지만은 그게 무상이고 보고 무한하고 계속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익숙하게 관찰하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마음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전체적인 마음이 나타나고 그때 이 마음이 상이 없음을 이제 봐야만 제대로 이제 이 마음의 본성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근데 이 명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명상하는 사람 꽤 많은데 아직까지 그 왕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말 이게 이빠사나 첫 번째 지혜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 이전에 예, 되게 그 뭐랄까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예비적인 그런 현상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오래 수행했다, 이게 어떤 경계가 왔다. 경계가 왔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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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합니다. 하면은 탁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존심 상했다. 자, 상당히 경계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고 부정당하는 순간, 마음이 상해버려. 그 다음에 다시는 마치 왼수 같지 안 봐버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수행자가 아직 내락한 상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럼 수행자는 자기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바르게 점검을 받아가지고 캐치를 해서 다시 정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 계속 수행한 사람 좀 수행 좀 됐다는 분들 다 찾아가 묻는 것이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이 제대로 이제 방법을 배워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이걸 없애야 되는지 빨리 알아. 무엇을 부정해야 되는지 빨리. 여기 이제 우리가 부정해야 될 거는 번뇌를 부정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를 부정해. 예. 그냥 그런 게 있다. 그죠? 자, 봅시다. 우리는 다른 말을 전수하고 배우는 자리에 함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을 듣는 효과적인 데서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다. 본문을 배우는 이 세 가지 결함을 제거하고 여섯 가지 바른 의도를 보양한다. 야, 이게 참 재밌는데. 여섯 가지 의도는 뭔지 한번 봅시다. 자신을 병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두 번째, 불법을 가르친 스승이 의사라는 인식을 가진다. 세 번째, 불법이 약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네 번째,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정진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다섯 번째, 여러께서는 성인이시다는 생각을 가진다. 여섯 번째, 정법의 길에 오래 머무르려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게 올바른 의도예요. 야, 참,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어, 그 수행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 논설을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예. 자, 법문을 배우는데 세 가지 결함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죠. 세 가지 결함 가운데 첫 번째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엎어놓은 그릇과 같은 모양을 듣는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엎어놓은 그러면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더 엎어놓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거죠. 이런 분 있죠. 이렇게. 몸은 여기 앉아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멀리 다른 곳을 떠돌고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배우는 이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네. 자, 이런 참 답답하죠. 이런 경우는 배우는 이가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배움이 있어 커다란 장애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결함을 제거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결함은 바닥에 구멍난 그릇처럼 법문을 듣는 것이다. 설령 가르침을 듣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부족한 것은 기억력이 약하니까 법문 들어도 다 새버린다는 거죠. 다른마의 실천은 듣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을 듣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다르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본문 듣는 거는 문해에 속하거든요. 들을 문자, 예, 그 지혜자, 문해에 속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혜가 안 생겨요. 이러면요. 자, 읽고 듣는 등 모든 종류의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온 힘을 쏟아 집중하고 그 내용들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적지근하게 공부한다면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반도 안 될 것이며 설사 기억했다 해도 금세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억했다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수행은 제가 옛날도 얘기했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한 번 듣던 잘 안 잊어버리는 능력이 생겨요. 기억력 같은. 예. 그래서 이게 수행이 참 필요해요. 예. 설사 기억해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 또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하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사회에 속합니다. 생각할 사, 지혜자 속하죠. 예, 그 앞에 끼는 게 문제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다. 가르침을 기억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논쟁을 하는 것으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티베트 사원과 같은 전통적인 논쟁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논쟁법. 지금 이제 그, 예, 명상 코치, 야, 그, 뭘 가르치는가, 명상 코칭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명상 코칭을 가리키는 반은 이제 마스터반이에요. 그 마스터반에 제가 주문한 거는 이제 뭘 주문한가 하면은 임시 마스터를 하나 정해가지고 나머지는 임시 마스터가 내놓은 수행 주제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날에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수행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체험했던 것을 임시 마스터에게 코칭을 받고 그 다음에 둘러 앉아서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라. 이거, 예. 이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그게 그 다음에 코칭하는 방법을 자기가, 실전에서 가리키는 것이 배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탈락자가 생겨. 개념적. 관심 없어 하고 또 서로 이제 감정이 충돌하니까 에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수행자로서 마스터로서 이 선지식의 자질이 없는 사람 아마도 그래서 이제 어,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새로 오는 사람을 통합을 해서 할 건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강의를 해주고 코칭해주고 하면서 그 그룹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어, 그럼 뭘 기다리느냐? 쭉쟁이다 이렇게 그냥 나하고 알맹이가 나는 또 기다리는 거죠. 타락하는 사람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인연이 안 돼.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앞으로 선지식 되는 사람. 이게 마스터반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3년 과정이거든요. 이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이 선지식이 안 나오면은, 마스터가 안 나오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가르침, 자비선이라는 가르침은 없어집니다. 책으로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터반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훌륭한 마스터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TBS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논쟁법이라고 하는 체인이라고 하죠, 체인.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서 질문하는 거죠. 앉아있는 분은 불교층이고 서서 질문하는 외도라고 상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체인을 해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이 방법을 해요. 그래서 이 시험도 그런 식으로 칩니다. 그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랬어. 오전에 한번 강의 듣고 난 뒤에 다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보면. 음.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른 절의 스님들이 어느 절의 스님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러 토론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절 앞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어, 토론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다 사라졌겠죠. 어,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는 강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 환경 강의를 이제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강주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80권 환경을 80일 만에 다 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 떼는 거죠. 초스피터 같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시간 글을 새겨요. 글 새기면, 거기에서 이제 잘못 생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제 코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거의 학인들이 100% 질문 안 해요. 그러면 학인 선생님들 대개 보면은 학력이 대학 졸업하고 오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딱 강의 질문하러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산통을 만들어요. 안에 산같이에다가 학인들 이름을 딱 적어보죠. 자, 질문하는 사람 없다면 내가 질문하겠다고. 만들어가지고 딱 당첨된 스님에게 질문을, 이 내용에 대해, 환경 내용에 대해, 이런 내용이, 이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 그때부터 내 난리 나는 거지. 예. 대답 제 거의 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그 다음 또 당첨되는 스님이 또 물어보는 거죠. 그, 예, 이제 합당한 이 해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처음에 대답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님들은 속으로 강의 들으면 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하는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막상 질문 받으면 대답을 못하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앞에 대답 못하면, 뒤에 이제 자리를 기다리는 선생님들은 거기서 막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유를 해가지고 해답을 찾는 거죠.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3개월 정도 지나. 그것도 학인생이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는 도서관에서 계속 막 그에 대해서 자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까지. 그래 하은경 강의할 때 하루 3시간씩 강의를 해요. 하루 3시간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씩 되는 거죠. 그럼 80일 되면 81개 다 보는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제가 글 새기시고 그런 거 안 해요. 글 새기는 학인들의 새기. 난 내용을 얘기하겠다. 정말 문답식으로 10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인 선생님들이 이제 단련이 돼 있어. 나중에 졸업하고 갔어. 딱 이렇게. 그 스님한테 단련을 받았어. 법사에 올라가서 법문할 수 있게 됐고. 딱 이 얘기는 그럼 법사에 올라가서 바로 법문할 수 있게 됐다. 토론을 하더라도 얼굴 붉히지 않고 감정을 내실지 않게 됐다. 예. 누가가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불법이 됐어. 확인세 그런.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질의응답으로 전부 다 강의.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속속들이 다 파헤칠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일방적인 강의는 굉장히 그 기운이 어, 떨어집니다. 계속 혼자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어. 어쨌든 그냥 그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예, 자비순사에서, 예, 금요반이 생겼는데, 금요반이 뭔데? 한경반이에요. 한경 근본법계. 저게, 최근 무비스님이 쓰신 근본법계는, 어,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입법개품 근본법계 경전에 대한 해설을 강의하신 거. 그걸 이제 교재를 가지고 좀, 예,
법문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좀 등록된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환경 강의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직은요. 그 근본법회 그 책은 두껍지도 않고 마타이니까 강의하죠, 좋아. 자, 봅시다. 네. 세 번째 결함은 법문을 듣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독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가르침을 들을 때는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행동, 특히 경전의 논술을 읽거나 배운 다른 말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건전한 마음가짐에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날때는 마음을 다스려 점차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붓다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다른마의 지혜를 보지 말아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생계의 수단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사마외도가 된 거죠. 여기 이제 건전한 마음가짐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친문 같은 데는 어, 어떻게 이 법문드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신문이나 저게 개초심 학위문 같은데 그 보증사의 가르침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어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어, 너무 쉽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자. 두 양극단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여기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산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이 강의법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이죠. 하긴도 고생시키는 방법이지만 성가대학원이 있었어요. 어디사에. 거기서 이제 나한테 배운 학인이 거기 가서 또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 번 와가지고 특강을 요청한 특강 요청 내용이 뭐냐면 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강의하는 방법, 산통 가지고 있는 방법. 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중심 주제로 돌아가 보자. 근데 앞에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수행하기 전에, 법문 등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문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예요. 앞서 말했듯이 내가 강의할 교재는 스승 카마라 신라께서 쓰신 수행 단계 중편이다. 저자인 카마라 신라는 티베트의 불교 역사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 쫑카파께서는 그를 일컬어 존경받을 만한 분이며 책의 제목도 그 내용과 일치한다고 평하셨다. 카마라 신라는 여러 가지 저작을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중간명과 중간명이라 중간을 밝힌다는 뜻이 밝은 명제서니까 수행 단계가 제일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수행 단계를 전수하는 정통을 많지 않다. 티베트의 중앙과 남서부 지방에서 이 수행 단계의 점수는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아마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고립된 지역에는 아직 이 저작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통이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겠다. 쿤누 라마께서는 이 계통을 캄 지방에서 받으셨고 세곡 림포체께서 이어받았다. 그 당시에 나도 점수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아마도 책이 그다지 길지 않았어. 이후에 점수 받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을 여기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거는 길지 않아요. 짧아요. 자, 예. 대신에 나는 니체는 두보의 예, 칼라 차카라에 대한 대주, 그리고 6권의 티없는 빛이라고 불리는 대주에 대한 주석을 전수받는 데 집중했다. 내가 스위스에 있을 때 세르콩 림포체께서 돌아가셨고 용젠 닝 림포체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 정보를 받고 나는 수행 단계에 대한 가르침을 전수받지 못한 것이 내 게으름의 가보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은 상실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도 끝맺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큰 스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점수를 받아요. 네. 한 분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 스승에게 그, 예, 점수를 받는데 그 중에서 수행 단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후 나는 게시나 라마야들을 만날 때마다 아사리 카마라 신라의 정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다 보드가야에서 샤카파의 대수도 원장이신 생계 땐진 림포체를 만났다. 그분께서는 티베트에서 탈출할 당시 나사에 계셨던 캄지방 출신의 나이 많은 라마로부터 수행 단계를 점수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쿠누라마 림포체께서도 캄지방에 계신 분으로부터 점수 받으셨으니 그 계통을 같은 것으로 생각되고 비로소 그 가르침을 점수받을 적절한 시기가 온 것이 생각됐다. 전에는 새로운 글들을 접할 때마다 용주의 님 림포체께 상의 드리곤 했지만 당시에는 그분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예, 여기 이제 님 림포체는 지금 다시 한세에서 좀 훌륭한 청년이죠. 그때 마침 니마 스님께서 보드가에 계셨는데 이 상황을 말씀드렸고 조언을 구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가르침을 생계 덴진 스님께 전수받았다. 자, 이 외장이 전수받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 나가 전수받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이 정당하다. 올바른 가르침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뭐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남림의 구전 전성법회를 열었어요. 네, 남미도에서. 그래서 가서 저는 두 번이나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듣고 끝마쳤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참석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두 번 가서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 듣게 된 동기도 있어요. 남님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저 남인도에 전선 법회를 하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그 구전으로, 이, 보리도 차지론을 구전으로 전수 받으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갔습니다. 예. 돈신보살이 이제, 예. 강력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적재 대중들이 듣는 분들이 가서 들었는데 어, 한 3일간 하나? 그렇죠. 네. 계속 강의 듣는 거죠. 오전 오후.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는 시간에 계속 타이핑 쳐서 나온 책이 명상 지혜를 논하다. 앞에 그 부분, 예, 공과 허공의 대론 부분을 전부 다 그때 타이핑을 한 방 치고 있을 때 그때 완성하니까. 그래 어쨌든 이제 그래 했는데 여기도 이제 당신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전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나는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주 행복한 일이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전의 잘못에 대한 후회도 씻을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저는 이 부처님으로부터 81대입니다. 제가 이 정강, 예, 정강, 그러니까 그 강의를 정수받은 쭉 81대거든요. 저희 스승님은 운자 성자 대강백 스님이고 또 스승님의 스승님은 어, 유명한 예, 그 박한영, 한영 스님, 습정이라고 하죠. 호를. 예. 그래서 그 밑에 습정 이 대강백 스님 밑으로 이제 는 그 웅기 스님 계시고요. 또 그 유명한 문어 스님 계시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운성 스님. 그래서 저는 운성 스님부터 이제 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보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내년 3월 달에서 정강식을 가집니다. 정강식을 가지고 세 번 스님께 정강해주를 했고, 나한테 배운 스님들이고, 또 세 명의 스님에게 정계를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어, 네, 성우 큰, 성우 큰 스님부터 율맥을, 그, 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 저, 그것도 이제, 세 번 스님에게 정계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한 분이 이제, 어, 정강과 정계를 다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총 스님이 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내가 들고 했기 때문에, 어, 어떤 멋을 썼지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 해주는 게 맞겠다. 지금 정강 받을 때는 대강백 스님에게는 80세가 넘었어요. 83세 때인가. 그때 정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80세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르침이 이렇게 쭉 전수해 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서 이렇게 누구에게 내가 점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온자 승자 대강백 선생님께 점수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큰 스님부터 대유사 스님이죠. 예, 바로 이제 예, 유를 전수받은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나는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주 행복한 일이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전의 잘못에 대한 후회도 실수도 있었다. 이 샤카파에 대해서도 원장님은 매우 저명하시고, 샤카파 안에서도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지금 그분은 80세가 되셨다. 1989년도에 80세 같으면은, 예, 이번 1990년도에, 1990년에 입적하셨네요. 예, 내가 아는 한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주석수가 없다. 쪽가파 대사가 거의, 버리도 차제론에서 상당한 양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법하는 것을 쪽가파 대사의 가르침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그 보리도 차제로는 이 카마라 신라의 이 수습 차제를 인정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 그 누구야? 또 한 분 계세요. 예, 그분의 또 이제 출석 뒤에 이제 이 종가파의 보리도 차제로거든요. 아, 이반을 멘동에서 기억이 안 나네. 예,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라. 예. 아사리 카마라실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사리란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이 묘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이 카마라실라가. 굳세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티베트에 계시는 동안 붓다의 가르침이 확고한 기반을 세우셨다. 먼저 티베트의 왕이 티쇼 텐젠이 아사리, 예, 산타락시타와 구루 바다마 삼바바 림포체를 티베트로 초대했다. 쭉 그냥 나옵니다. 이제 이 카마라 신라는 디에아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산타락시타와 이제 바다마 삼바바가 먼저 이제 티베트로 온 거죠. 이들 위대한 스승들께서 눈의 나라 티베트의 크디컷 자비를 베푸셨다. 이분들의 노력 덕에 티베트의 탄탄을 포함한 부타의 가르침을 완벽한 형태로 건립할 수 있었다. 특히 산타락 시탁에서 티베트의 불교 전통과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만한 신랑을 초청하라고 당부하셨다. 예. 사서에 따르면 간만에 신라는 이런 연유로 티베트에 왔고 기록하고 있으며 수행의 단계 상병 끝의 강기에 티숑 텐첸 왕의 요청에 따라 저술을 했다는 저자의 연유가 기록되어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 휴식.